안녕하십니까. 박문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심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예를 들면 자동차 경우에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그 기관의 심장기관의 질환이 대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의 리듬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심장의 수축력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심장으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심장의 피순환 문제입니다. 순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순환은 관상동맥이라는 동맥이 있어가지고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소를 갖다가 공급을 해가지고 심장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그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으면은 심장 근육이 결국은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따라서 심장에 펌핑하는 기능이 없어짐으로써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심근경색, 영어로는 하트어택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어택이라는 거는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막혀가지고 심장이 쉽게 말하면 부분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이 그게 이제 심근경색인데, 이 심근경색이 미국에서 사망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사망하는데 거진 4분의 1이 심장경색으로서 이제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잘 아는데, 자동차가 있으면 엔진이 있고, 엔진을 위해서는 엔진만 가지고는 물론 안 되고 거기다 가솔린하고 공기가 들어가야 엔진이 이제 기능을 하는데, 그것이 암만 엔진이 단단해도 가솔린 공급이 안 되면은 엔진이 운영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관상동맥이 왜 막히느냐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데, 거기에 한 7가지 원인이 있고, 우리가 그걸 원인을 알므로써 치료가 방법을 갖다 적당히 할 수 있고, 또 예방을 주로 할 수 있습니다. 딴 질환과 달라, 예를 들면 암과 같은 딴 인간 질환과 달라서 심근경색이나 심장에 관한 이 병은 우리가 치료를 해가지고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고 예방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상동맥이 왜 막히느냐, 거기에 대한 7가지 그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음으로써 그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첫째, 그 7가지 중에서 하나는 나이입니다. 연령. 나이가 많으면은 많으실수록 이건 뭐 상식적인 거지만 동맥경화증이 오고 굳어지고 동맥이 막히고 해서 연령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둘째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은 동맥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걸 치료를 제대로 못하면은 관상동맥, 동맥경화증이 오는 거고, 셋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당뇨입니다. 당이 높으면은,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이 높으면은 동맥경화증이 옵니다. 이제 그 당이 어떻게, 높은 당이 동맥을 굳게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론이 있지만 그것은 확실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번은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은 그 콜레스테롤이 관상동맥벽에 침착을 해가지고 동맥경화증을 일으킨과 동시에 협착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혈액에 정상적인 혈류를 갖다 와서는 방지하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고, 심한 운동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심장에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의 유통이라든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지만 혈류의 유통이 잘 되고 해서 주기적인 운동 부족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흡연입니다. 담배를 많이 피면 이것이 직접적으로 정말 담배 흡연이 돼가지고 폐암의 발생률도 높고 하지만 이거 동맥경화증을 조기에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가족 상황입니다. 유전은 아니지만 심장 관상동맥 경화증이 많이 오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가족 역사상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상동맥 경화증이 조기 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음주 문제인데, 술 마시는 문제, 음주 문제는 여러 가지 의론이 분분합니다. 물론 과음을 하고 하면은 문제가 되고 관상동맥증에 문제가 있고 하지만은 예를 들면 레드 와인을 하루에 한 잔씩 마시면은 오히려 순환에 관상동맥 순환에 도움이 된다, 이런 과학적인 증거도 있긴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경화되고 그 협착증이 오게 되면은 보통 어떤 증상이 오느냐, 그 증상을 잘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심근경색 조기에 우리가 치료를 갖다가 빨리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상동맥 협착증이 오면은 가슴이 뻐근해집니다.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무슨 일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층층대를 빨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거나 몸이 운동을 할 때 협심증이랍니다. 얘기합니다. 이거죠. 협심이 영어로 얘기하면 엔자이나라고 얘기하는데, 엔자이나 가지고 왼쪽 가슴 특히 뻐근해지면서 그 통증이 따라서는 어깨로 올라갈 수 있고 목을 따라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왼쪽 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이것이 협심증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빨리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야 하고 의사한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아무 이유 없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런 관상동맥 경화증이 있으면은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는 물론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모자라니까 심장 수축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숨이 차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하나 문제 조기 증상은 대개 환자들이 와가지고 가슴이 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기라고 그래가지고 부정맥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를 못하고 부정맥이 와가지고 했을 때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것이 심장 관상동맥의 부전증이고 심근경색의 조기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시간 여유를 두지 말고 의사한테 찾아가 가지고서는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기, 이게 심근경색이 일단 일어나면은 심장의 일부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딴 질환에 비해 가지고 심장 질환은 우리가 예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질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인을 우리가 잘 아니까, 심근경색의 원인, 관상동맥 협착증의 원인을 아니까 예를 들면은 체중을 갖다가 적당히 조정 안 되는 거, 거기에 노력을 하는데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심장 근육을 단련을 시켜 놓는다는 거, 또 콜레스테롤 음식을 피하고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혈내 콜레스테롤 농도를 줄여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당뇨 컨트롤을 잘해가지고 당을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해가지고 당의 레벨, 혈액 내의 당의 레벨을 갖다 정상으로 유지해 준다는 게 필요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연이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것을 갖다가서 끊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고 컨트롤함으로써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치료 방법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증상이 있고, 협심증의 증상이 있고, 예방에,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단을 제대로 받고 주기적으로 심장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조기 발견을 해가지고 하는데, 진단하는 방법이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제일 흔한 방법은 심전도라고 합니다. 영어로 EKG라고 하는데, 심전도를 함으로써 그 심전도의 그 모양을 봄으로써 우리가 그 환자가 관상동맥 부전증에 가까워지고 있느냐 알 수 있고, 물론 심근경색이 일단 오면은 심전도를 해보면 급한 급성 변화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진단 방법의 하나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트레드밀을 올라타가지고 의사의 감독 밑에서 심전도를 하면서 운동을 해가지고 심장에 부하를 주어가지고 심장 맥박수를 증가시키고 해서 심장의 활동을 증가시켜가지고 심전도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를 미리 알아가지고 관상동맥에 어느 정도 협착증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고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우리가 동위원소 스캔을 합니다. 심장에 동위원소를 혈관으로 주사해 가지고 동위원소가 관상동맥을 통해 가지고 심장 내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음으로써 관상동맥 협착증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동위원소 스캔을 해 가지고 거기에 좀 이상이 있으면은 심장 캐스테리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동맥으로 통해 가지고 튜브를 넣어가지고 심장으로 튜브를 넣어가지고 주사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데, 그것은 이제 심장 전문가의 이제 지시하에서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그 캐스테리제이션 전 단계로 캐스캔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심장에 캐스캔을 해가지고 심장 자체의 운동을 볼 수 있고, 맥관을 갖다가 관상동맥의 협착증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이 있어서 이것을 맥관계, 심장 맥관계 캐스캔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는 카디오베스쿨러 CT 스캔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심근경색을 갖다가서 미리 발견할 수 있고, 또 심근경색을 유발시키는 관상동맥 협착증을 갖다가서는 우리가 정말 몇 %까지 막혀 있는 애를 갖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단계는 치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방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미리 발견을 해서 관상동맥 협착증,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미리 발견한 경우에는 거는 약물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는 물론 콜레스테롤을 갖다 줄이고, 또 혈관 관상동맥을 이완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이완을 시켜서 동맥 내를 갖다가 유연성을 있게 만들고, 또 약물 치료 중에 하나는 심장의 근육의 수축을 갖다 완화시켜 가지고 그 수축을 갖다 너무 강력하게 수축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를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약물 치료가 이제 안 될 정도는 대개가 관상동맥이 75% 이상 맥혔으면 약물만 가지고는 우리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는 풍선을 넣어가지고, 조그만 미소한 풍선을 동맥을 통해가지고 심장으로 넣어가지고 관상동맥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협착된 부분을 갖다가서는 협착을 갖다가 넓게 하고, 그 다음에는 영어로 스텐트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되는 관을 넣어가지고 협착을 된 부분을 갖다 벌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엔지오플라스티 스텐트 플레이스멘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간단히 얘기하면 막힌 맥관, 막힌 파이프를 갖다가 우리가 넓게 널리고 그 안에다가 다시 좁아지지 않게 관을 넣는 겁니다. 튜브를 넣는 건데 이것을 스텐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지오플라스티하고 스텐트 하는 것은 최근에는 그 빈도가 많이 있어가지고 수술이 비교적 용이해서 때에 따라서는 아침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오후에는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방법으로서는 관상동맥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거의 80, 90% 막혔고 또 하나뿐만 여러 동맥이 막힌 경우에는 우리가 풍선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개흉 수술을 해가지고 발에서 정맥을 일부를 갖다 뜯어가지고 그 막힌 부분을 갖다 바이패스 한다고 그러죠. 바이패스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관상동맥 바이패스 수술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관상동맥 바이패스 하는 그런 그 개흉 수술 방법이 빈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관상동맥 바이패스 수술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벌룬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선으로 뚫는 거와 해가지고 별로 차이가 없고 또 생존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래서 심한 경우 아닌 경우에는 약물 치료라든가 풍선 수술로서 우리가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바이패스 수술의 그 빈번도는 좀 많이 최근에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 심장이라는 걸 우리 몸에서 참 제일 중요한 기관이고 그 심장의 정상한 기능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혈액 융통을 갖다가서는 혈액의 유통을 갖다가 유지해 주는 건데 그것이 관상동맥인데 관상동맥이 협착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라든가 가족 역사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해가지고 빈번히 신체 검사를 한다는 거,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이것을 줄여야 한다는 거,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을 내려야 한다는 거.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에 대한 치료를 잘 해가지고 당뇨가 관상동맥 협착증, 동맥경화증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 또 특히 말씀드린 대로 흡연이 하시는 분들은 흡연을 담배 피는 걸 갖다가 이것은 별로 아무 전혀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고 하니까 이것을 금연을 하시고 하셔서 미리 방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연령이 많으시고 이러한 당 협심증에 대한 7가지 원인이 몇 가지 3개 이상 있으신 분들은 협심증 증상이 나오기 전에 미리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서 예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관상동맥 협착증 또 심근경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이해가 촉진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가지고 좀 다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것이 심장입니다. 이게 심장이고 심장으로 이제 정맥혈이 들어와 가지고 심장의 바른 쪽 우심방에서 수축을 해 가지고 정맥혈이 나와 가지고 폐를 통해 가지고 순환을 해 가지고 산소를 공급받고 해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 가지고선 심장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심장의 좌심실 좌심방에서 수축을 함으로써 펌핑을 함으로써 대동맥으로 이제 동맥혈이 나와 가지고 전신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혈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 자체가 완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심장 자체에 혈류가 유지돼야 합니다. 그것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그림에서 우측 관상동맥, 좌측 관상동맥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상동맥의 내부를 보면은 협착증이 오신 분들은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맥경화증 때문에 근육이라든가 콜레스테롤 협착이 돼가지고 여기 아시다시피 이 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굉장히 거진 70원에서 80%가 막혀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막히면은 이 관상동맥이 서플라이하는 심근에
혈류가 없어지기 때문에 심근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심근갱생인데 이 그림의 이 부분에 여기가 맥혀가지고 이 부분에 심장 근육이 결국 죽어버리고만 이런 이것은 이제 하르텍이라고 심근갱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러기 전에 우리가 협색증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해야 하고 운동을 하고 이제 흡연을 하지 말고 조심을 하고 당뇨를 컨트롤하고 해야 하는데 일단 이렇게 온다면은 우리가 빨리 조기 진단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을 써가지고 조기 진단을 해가지고 여기다 풍선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 부분에 풍선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눌러가지고 열고 거기다 스텐트라는 거 관을 넣어가지고 금속이나 저희 플라스틱으로 된 관을 넣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패스 서지를 안 되는 건 정맥의 일부를 갖다가 발에서 수확해가지고 정맥을 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말하면 연결을 시키고 이 막힌 부분을 바이패스해가지고 이래 가지고 여기다 연결시켜가지고 혈류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정맥을 통한 바이패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